안녕하십니까. 이커레의 면접 컨설턴트 김충환입니다. 이커레의 산업분석 원샷 특강 두 번째, 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은 약 3,000제곱미터 이상의 현대식 소매 상점으로서 전통적 유통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지원 직군을 중심으로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영업지원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스펙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정량적 스펙이 조금 취약하다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원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 산업은 시장 규모가 약 34조 규모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161조로 형성되는 데 반해서 30조 언저리에서 계속 변동폭이 미미하게 변하면서 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견조한 매출을 해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서 롯데, 신세계, 현대가 각 37%, 27%, 25% 정도로 과점하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보복 소비가 지속됨에 따라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대비되는 오프라인의 강점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트렌드 코리아에 그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이거를 차용을 하자면, 첫 번째 손에 잡히는 물성, 두 번째 압도적인 공간감, 세 번째 체험적 요소가 오프라인의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압도적인 공간감과 체험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현실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백화점 산업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내용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시 면접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롯데백화점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체 커머스 플랫폼을 실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 3사 이 전략적 범위를 제가 특정을 지어보면, 첫 번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환경을 강화하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오프라인 채널에 디지털 요소들을 반영을 시켜서 이 오프라인 채널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디지털 부분으로 사업을 새롭게 확장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위에서 각각의 전략적 선택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오프라인 강화에는 리스토어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매장 면적을 줄이고 휴게 및 문화 공간을 증가시켜서 그 고객들이 단순하게 쇼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문화 공간, 하나의 테라피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서 체류 시간을 극도로 늘리는 것을 리테일의 리스토어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장한 더현대 서울가 같은 경우에는 조경 공간을 굉장히 많이 공간에 활용하였고, 대전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이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롯데백화점의 영등포 지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백화점의 그 고루한 카테고리 구성 외에 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식음료 여러 가지 업체들을 포섭을 해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 자신들의 공간을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런 리스토어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오프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데 하나의 또 전략적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화장품 편집샵인 시코르를 가지고 있고, 롯데도 디자인 의류 편집샵인 엘리든이라는 자체 편집샵 브랜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식품의 강자인 만큼 원테이블, 셰프박스라는 자체 식품 브랜드를 통해서 현대 백화점에 가면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브랜드, 식품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오프라인 플러스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시코르의 제트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제트미러를 고객의 얼굴에 갖다 대면 이 고객의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맞춤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하나의 IT 기기인데요. 이러한 채널들을 도입을 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파트너라는 자체 ERP 시스템을 통해서 마케팅 직군의 본사 담당자만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샵 매니저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이 고객 정보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정보를 공유를 해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화 매장을 백화점 업계 첫째로 도입을 했고, 더현대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식음료를 구입을 할 경우 6km 이내 공간에 바로바로 배달을 해주는 바로 투홈 서비스라는 것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오프라인 공간의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커머스 확장은 백화점이 오프라인에서만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 채널로도 동행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W 컨셉이라는 의류 편집샵을 인수를 해서 W 컨셉 상품 카테고리군을 흡수해서 다양한 의류 상품을 자신의 신세계 몰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고, 백라이브라는 자체 라이브 커머스 그 컨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라이브 커머스로도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품과는 똑같이 산지 라이브라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식품 상품을 대중들에게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디지털 혹은 오프라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래서 다음은 롯데, 신세계, 현대의 각각의 전략적 특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 회사와 MOU를 맺어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롯데백화점에 지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메타버스에 관한 이해도가 조금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인력의 인플루언서와 단순히 수직적인 형태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샵 매니저들이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내부 인력을 인플루언서화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 백화점 그 업력이 긴 만큼 기존의 개별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 개별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원을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성 있게 어떤 점포를 리뉴얼 하는 게 아니라 각 점포의 특색에 맞춘 리뉴얼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Z세대들을 특화시킨 여러가지 좀 젊은 브랜드들을 많이 설치를 했고, 노원지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식품관을 배치해서 식품 특화 백화점으로서 기능을 하게 했고, 잠실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리빙 브랜드 특화된 여러가지 춤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체 의류 수입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마케팅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거의 모든 점포에 에로샤라고 불리는 3대 명품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고, 그리고 자체 최고급 브랜드인 푸아레와 스위스 퍼펙션을 런칭을 해서 신세계 백화점은 명품 백화점이다, 이런 인식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리빙,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리바트라는 가구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과 리빙이라는 어떤 자신들의 특장점을 살려서 카테고리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역대 최고의 투자를 집행을 해서 만든 더현대서울을 통해서 리스토어 전략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시장의 파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리스토어 전략에 대해서 부연을 하자면 롯데백화점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점포를 특색에 맞춰서 리뉴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SNS에 명동백화점의 그 어떤 조경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 요소를 가미를 해서 리스토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현대서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경 공간, 휴게 공간을 굉장히 강화를 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통, 현대, 롯데, 신세계백화점의 어떤 채용의 절차의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산업은 PT 면접을 거의 90% 정도 이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PT 면접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PT 면접의 어떤 기출 유형을 통해서 트렌드를 분석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트렌드가 회사의 현재 상황에서 그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 혹은 마케팅 제안에 관한 질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합격했다 그러면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이러한 PT 면접에 대비를 할 수 있다, 혹은 면접 질문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제 강의 자료는 블로그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